앞잔소리처럼 많이 했고 개념 한의학적인 인체관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 나는 실체가 아니다 하는 생각. 나는 뭐 완전히 독립체로 외부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아예 고유한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착각이었다. 인간은 계속 끊임없이 외부 조건과 서로 교감하면서 형성되어 있다. 나 혼자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라는 게 내 의학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게 장난질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아프거나 사랑하거나 슬프거나 분노를 하거나 추위를 느끼거나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기가 버리는 장난이라고. 나중에 왜 장난인지 이걸 이제 정말 유식한 말로 유행지화의 일이다. 이게 논류자라 그래요. 놀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유화가 기거든. 인체 유행지화가 뭔지, 인체 모든 생리현상, 병리현상을 결정하는 그 유행지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 요게 서양의학에 없는 3초론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기의 개념이고, 이게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완전히 차별되는 그 시점이 온다고. 우리가 배운 그 장상은 아까 서양의학적인 생리현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 비폐신이나 소장, 대장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전부 다 서양의학의 생리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같은 거고 실제로. 근데 그걸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그런 걸 보고 있었느냐 하는 거고, 서양의학은 그 국소적인 현상에 집착돼서 현상을 파악한 거고, 한의학은 현상 파악과 동시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본질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를 이야기한다고. 그 차이가 있다고. 개념적으로 보면 한의학적인 인간관이 서양의학의 현상학보다, 현상 분석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을 합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 대한 문제를 한의학이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 게 없다면 서양의학 자체에서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의 분석을 한 것조차도 한의학이 만약에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한의학으로 서양의학의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한의학을 제대로 이해해보면 정말 현상과 본질을 다 하나로 꿰뚫으면서 인간을 보고 있구나라는 개념을 배우라는. 그래야 사람을 치료할 때도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어찌됐든 한의학은 환자를 치료하는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학생들인데 실전에 한의학이 실제로 한의원을 하면 환자가 오잖아. 그 환자가 왔어. 그 환자가 오는데 이런 환자가 왔네. 아가씨인데 보면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배도 아픈 것 같고, 인상도 빡 그리고 있고, 뭔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중에 다 배우면 임상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 실전에서 이 환자가 오면, 자, 가상의 환자인데 보통 가상의 환자가 보통 한의원에 익숙하게 잘 오는 환자를 내가 그냥 하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요. 자, 여자고, 나이는 33세, 키는 165에 몸무게가 45kg니까 말랐다 뚱뚱하다? 마른 여자네. 여자고, 혈압을 재보니까 100이 60이 나오네? 저혈압을 갖고 있네? 맥박수가 60회네? 나는 이 정도 혈압계가 있으니까 보통 하고 들어오고, 이 여자의 주증, 왜 한의원에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배도 아프다. 여기 보면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배도 아픈 것 같고, 근데 어지럽다고 이야기.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환자고, 이 환자를 바깥에서 예진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한 달 전에 5년간 만난 애인이랑 헤어졌어.
이후에 식욕이 떨어지고 자, 수면장애, 불면증도 생기고 두통과 어지럼이 있었는데 더 심해졌다. 그리고 평소에 생리통이 있어서 매달 진통제를 복용했어야 됐다. 직장에 다녀 30살이니까 직장 다니는 여자인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뭐 되게 많이 받는다. 일주일 전에는 감기도 걸려서 춥고 콧물 나고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가래도 나고 목도 아팠다. 근데 이게 깔끔하게 안 나고 아직도 감기 증상이 남아있다. 근데 평소에 예전에 소화도 뭔가 잘 안 됐고 예? 대변이 묽어서 설사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배에 물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배도 자주 아팠다 하는 과거력을 평소에 운동하냐 물어봤더니만 운동은 별로 안 한다. 보통 이 정도는 예지는 밖에서 보통 이렇게 환자가 왔을 때 기초 문진 정도를 하면 보통 이 정도 정보는 나온다고. 예? 자, 이런 환자가 왔는데 우리가 할까? 자, 이 환자의 정살 유발 원인은 뭐고 기전은 어떻게 되고 진단 치료는 어떻게 할까? 이게 한약이에요. 자, 물론 이 환자가 한의원에 오는 게 아니고 양방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환자가 양방병원에 갔다. 아까 저 환자 여자 33세 자, 두통이 있었고 어지러움이 있었고 폭통도 있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종합병원에 갔다면 자, 들러야 될 과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영광병원에 갔어. 어디 갔을 것 같아? 내과는 뭐 알아? 네.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랬어. 소화불량이 있었어. 또 어디? 신경정신. 신경정신과를 갔었어. 왜? 스트레스. 불면증이 있었고 여자가 우울증이 있다고. 이제 아까 저 정보로 이 여자가 우울증이 있다는 것까지 사실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 그 정도는 안 될 거고.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스트레스, 본인의 스트레스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신경정신과를 갔을 거라고. 또 생리통이 심했으니까 부인과도 갔겠네. 또 어디 뭐 갈만한 데는?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왜? 감기 걸려서 목도 아프고 인후통도 있었고 뭐 기침 가래도 나고 그래서 이비인후과도 갔어. 대충 이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여기 가면 자, 이 사람이 자, 양방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검사를 만약에 해야 된다면 검사 무슨 다양하게 어떤 검사를 어떤 걸 받았을 것 같나? 뭐 당연히 엑스레이 찍어봤고 CT나 뭐 MRI 머리에 혹시 두통이 머리에 종양이 있나 찍어볼 거고 사실 없는데 자, 혈액 검사도 뭐 받아봤을 거고 혈액 검사 감기 걸렸으니까 역시 좀 높게 나왔을 거고 그럼 무슨 검사를 할까? 그냥 뭐 좀 들이다 봤겠지 내시경으로 목이 부었나 안 부었나? 뭐 그 정도 검사를 했다고 치자고. 자, 그래놓고 지금 그쪽 양광병원에서 이 사람한테 자 줬을 것 같은 약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소화제. 치료제. 첫 번째 소화제 줬을 것 같다. 또 생리통. 진통제를 줬을 것 같아. 또 타이레놀. 진통제. 또 거다제. 그다음에 뭔가 감기에 대한 종류약. 항히타민이나 콧물 나니까 또 뭐 인후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소염제 계통의 약 또는 제가 발열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발열 뭐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쪽으로 뭐 항생제를 줬을 수도 있고 부담제를 줬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줬다 치고 또 자, 신경정신과에 가면 수면제. 이 여자가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처방하면서 수면 효과가 나는 약들을 줬을 거고. 자, 이거 먹으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소화제, 소화 안 돼.
왜? 소화가 안 된다 그랬어. 그게 왜 안 되지? 보통 소화제로 주는 약들이 어떤 약이에요? 미네랄 소화에 따라 위산이 역류하면 제산제, 또 뭐 소화효소를 줄 수도 있고 장운동을 촉진하는 약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 여자가 소화가 안 된 게 정말로 위산이 사실 음식이 머물렀으니까 위산이 있는 거고 장운동이 안 되었다 칩시다.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잘 안 됐는데 장이 왜 잘 안 움직였죠? 하는 이유가 없어. 소화가 안 된 이유를 모른다고. 그냥 소화 안 되니까 줘보는 거고. 자, 아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생리통도 있어. 진통제를 줬어. 자, 진통제를 주면 두통의 원인과 생리통의 원인이 혹시 복통의 원인이 제거돼요? 안 돼요. 왜? 그쪽에서는 진통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대부분? 보통은 통증이 일어나면 보통 프로스타글란딘? 뭐 이런 염증 유발 물질들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이 염증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서 그쪽에 문제가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면 얘들이 뭐 비만세포에서 뭐 히스타민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게 하는 일이 뭐냐 얘들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관을 확장시켜 백혈구가 많이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게 만든다고. 그럼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자,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좋은 일이에요, 알겠어요? 혈액이 들어와야지.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당연히 아픔이 생기고 여기 문제 있다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인체가 그걸 감지하려고 사실 통증을 만드는 건데. 근데 얘들에서는 진통제라는 건 걔들이 못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염증 물질이나 신경전달 물질 자체를 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진통 자체의 원인을 제거한 게 아니고 진통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체 변화를 통제해버려야 돼. 어쨌든 신경활동 자체가 둔화가 되고 염증 반응 자체가 줄으니까 머리 좀 덜 아플 거야. 근데 그게 치료가 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원인이 뭔지 모르게 처방된 약이라는 거예요. 자, 감기 왜 걸렸을까? 감기 왜 걸렸을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감기 왜 걸렸을까가 항생제나 거담제는 감기 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인체 변화라고 또 증상에 대한 치료를 역시 또 했다. 감기 왜 걸렸지 저 여자? 아까 그 모습을 이 사람 감기 걸린 이유 이것 때문이네 하는 그 이유를 치료하면 될 일인데 그 치료약이 없다고. 자, 이 사람 우울하고 잠을 못 자 스트레스 받아. 왜? 5년 전에 만난 애인이 도망가서 그래.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우울해져. 뭐 애인 도망갔는데 룰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들을 주면 애인이 도망가서 생긴 몸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왜? 이 항우울제나 또는 수면에 관계되는 것은 인체 뇌 쪽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도 보통은 흥분시켜주는 신경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보통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 억제성 신경전달 걔를 활성화시켜버린다. 이게 멍청하게 만든다. 뭐 그런 계통의 약들을 주로 쓴다고. 아까 말한 신경전달 물질은 내가 충격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근데 그걸로 얼른 좋았어 뭐 이렇게 약을 줘서 애를 픽 재워버려. 그것도 원인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이 모든 약들을 투여받겠지만 어떤 병도 낫지 않은 상태가 지금 서양의학의 치료라고. 뭐 좋아. 머리 아픈 건 머릿속에 뇌종양이라고 하나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것도 잘 없지만 자, 뇌종양이 생기면 뭐 이 약들은 또 다른 과에서 다 먹겠지만 뇌종양이라는 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항암제를 투여할 건데 항암제는 역시 면역을 억제해버려요. 세포를 죽이겠다고 약을 썼는데 그 세포를 죽이겠다고 하는 건 뇌종양 자체 원래 악성종양으로 치고 세포자 얘를 이 종양을 죽여보겠다고 약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 왜 생겼지? 여기에 그것도 머리에 하필이면 이라고 물어보면 항암제가 그 생긴 원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면역을 억제하면서 몸을 더 망가뜨려 놔둬. 그 약조보가 안 되면 얘를 수술하는 방법을 쓴다고. 수술이 아까 그 환자의 모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서양의학에서 뭔가 쭉 뭘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은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저 사람 몸에서 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일어났느냐에는 통합적인 이유가 없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져 있고, 그 바뀌어진 게 몸에서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를 파악해내야 돼.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형태적인 부분이 주된 게 아니고, 이 모든 형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아까 보이지 않는 기가 주도한다 그랬어요. 아직 이것도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인데,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주도된다. 내가 계란 삶는 거, 나무들이 바뀌는 거, 인간 자체가 왜 애인이 헤어진 게 애인이 와서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애인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병이 들어버렸어. 몸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장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한의학적인 개념이면 병을 유발하는 원인은 항상 기에 있는 거고, 그 기의 장난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자, 이거 양방적인 부분을 봤는데 특별히 근사한 행위가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원인 불명에 대한 이야기, 위험에 대한 원인도 몰라, 두통에 대한 원인도 몰라, 두통 치료 자체도 안 됐고, 소화불량의 원인도 건드리지도 못했고, 불면증 원인 자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이 사람이 왜 자궁의 생리통이 심한가 하는 부분의 이유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진통만 시켜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양의학의 실상이다. 그럼 한의학은 어떻게 치료할까? 라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놓고 자, 이게 한의사는 어떻게 치료할까? 이제 궁금하죠? 그걸 사실 익히기 위해서 이 환자한테 병의 원인과 기전을 발견하고 이걸 진단,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익혀버리면 훌륭한 한의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익히는 거고, 아까 이 사람, 여자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이 모든 장부 구조, 그리고 머리의 구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보여지는 증상들이 이 사람 몸에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길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하는 건가 하는 걸 통합적으로 이해해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또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 자, 이거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 기전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생리 기전. 당연한 이야기죠. 그 생리학을 익혀야 되고, 한의학의 생리는 장상론이라는 것으로서 이 기본적인 테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상론이라는 게 뭔가 보면 나중에 인체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인체가 발생된 원리가 뭐냐고 보면, 한의학에서 인체 발생 원리가 역학이라는 원리에서 인간의 모든 또는 자연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 이 역학이 뭘 구성되어 있냐 보면, 자, 간단하게 지금 이제 원래 오늘 해야 될 주제예요. 우극이 한문을 써야 되는데 태극이 되고 음양이 되고, 여기서 다시 사상이 되고, 사상이 다시 오행이 되고, 오행이 육기로 마무리되는, 자, 요게 역학의 전부예요. 한의의 역학이 뭐가 대단히 많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개념들만 정확히 이해하면 역학은 끝나버려요. 우극이 뭐지? 태극은 또 뭐지? 그래서 음양이라는 놈은 뭐고, 그것이 오행이라는 놈은 뭐고, 그래서 육기라는 놈이 뭐지? 얘가 어떻게 사람이 되지? 를 이해하면 돼요. 이게 인체 장부 발생이 일어나는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원리가 요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역학으로
이 인체가 또는 이 우주가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소가 이 강아지가 인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인간과 어떻게 서로 다르고 같음을 이해하는 거고 병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 음양과 오행 육기 자체의 하나의 변화에 따른 것뿐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병의 본질이 지극히 단순하게 파악되고 그 단순하게 파악된 병이 정말 우수하게 많은 증상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이해하게 돼요. 그거를 이해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골치 아픈 역학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이런 것들이 무슨 소리야 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실체가 뭔지, 이것들이 정말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기초학 자체가 깨진 상태에서 장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한의학의 간 이야기를 하려면 또는 오장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여기에 인체 발생의 역학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행이 어떻게 오장을 만드는지에 대한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간의 구체적인 생리는 뭐냐 하고 그렇게 배웠어야 된다고 순서가. 근데 아무 기초 개념이 없는 애들한테 갑자기 간장혈 한다라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도통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모든 장상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기초 개념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인체 전반의 상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상이란 게 그 장상 자체가 하나의 시효로 된 의미 체계를 집약시켜 놓은 그런 생리 체계라고. 그러니까 복잡한 인체를 5장의 포인트를 두고 모든 걸 담아내려는 시도가 장상론이라는 학문의 형성 배경이에요. 이 장상 안에 인체의 모든 역학의 논리들, 인간의 발생의 원리들, 치료의 원리들을 다 집어놨어. 그 모든 걸 이해한 사람이 보면 아 저게 무슨 말이라는지 아는데 아무 개념 없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갖고 사람을 치료하겠다는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게 애들한테 기초학 자체들을 잘 못 가르쳐 놓은 탓에 바로 인치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 왜? 사람은 사람 스스로로서 어떠한 것도 발견해낼 수 없다. 이거는 뇌종양 덩어리에서 뇌종양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거고 두통의 원인이 머리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람이 뭐냐에 대한 것도 사람을 훑어봐서는 정확히 잘 모른다. 왜?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이거든. 생성을 당했다고. 어떻게 생성당했는지 그 창조의 원리가 뭐냐를 알아버리면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이야기가. 근데 이 내 몸뚱아리가 실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들이 개개의 사실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얘들이 서로 융화가 안 된다고. 간은 간인 거고 심장은 심장인 거야. 간하고 심장하고가 둘이가 어떻게 같아? 의학인문에 오장은 일기다. 간신비피시 설명 시원하고 난 뒤에 야 이 오장이라는 게 전부 다 하나의 기야 라고 떨렁 말해놨는데 지금 뭐야? 간하고 심장이 어떻게 같아? 라는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체 전반에서 벌어지는 기의 장난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럼 환자의 증상을 다 놓치게 돼. 놓치는 순간 원인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그걸 지금부터 알아내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강의의 목표로 가. 아까 그 배 아픈 여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머리 아픈 여자를 치료해서 일단 그 여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람 몸을 먼저 생리적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원인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왜 아픈지를 알아 치료할 거니. 근데 나중에 임상 파트에서 내가 가르쳐 줄 건데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여기서 내가 모든 한의학적인 인간관이라는 게 본질로 들어가면 음양오행 육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을 알려고 진단하느냐? 자, 진단을 왜 할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요. 서양의학의 CT, MRI,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뭐지? 그 왜 찍을까? 그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혹시 구조의 변형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찍어보는 거라고. 구조의 변형이 있네 없네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봐, 구조의 변형이 없어도 두통이 왜 생긴지 모르고 구조의 변형이 있으면 왜 있는지 또 몰라. 왜 찍지 그거? 어차피 원은
어차피 걔들은 원인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원인이 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놈을 그냥 덜썩 끊어내버릴 수 있다고. 원인을 모르니까 병의 원인이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놈만 죽여보겠다고 대증치를 하는 약을 쓰니까 걔들이 진단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처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물론 지들은 원인 찾는다고 생각하고 두통의 원인이 뇌종양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만약에 그게 있으면. 그럼 한 번 더. 그 두통을 이유는 뇌종양은 왜 생겼는데 물어보면 너 여기서 모른다가 나온다. 자궁이 아파. 자궁이 왜 아프지? 자궁이 아파서 생리통이 생겼네? 자궁이 왜 아프지? 몰라. 원인, 생리통의 원인, 자궁내막증의 원인 몰라요, 애들. 실제로 병리학적이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그 자궁의 어떤 변화선상,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자궁, 여자들이 자궁 아프면 80%가 배가 차서 아파요. 물론 영양이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지만 배가 차서 돼요. 아랫배니까 아랫배가 차져서 그게 자궁벽 자체가 굽고 안에서 자궁 내막이 탈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양이 부족한 데다가 배도 차서 대사 기능도 약하면 이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져. 은놈을 떼야 된다고 쉽게 얘기해요. 은놈을 확 찢어서 떼야 되니까 얼마나 아파. 그러고 배가 차서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내인이 나와. 그리고 배가 차서 굳어서 나오기 때문에 덩어리 지는 게 나온다고.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그 이유가 뭐냐고. 자궁이 문제가 아니고 배가 차서 문제네. 배를 따뜻하게 하는 어떤 기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육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원인은 기에 있다고 항상. 왜? 형태는 스스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 개념을 너무나 쉬운 개념인데 이 개념을 머릿속에 안 박아놓거든. 모든 형태, 장부조직, 세포 이 모든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변화는 사실은 육기의 변화, 기의 변화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건 우주가 운동하는 원리도 동일한. 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그 기에 더운 놈, 찬 놈, 습한 놈, 마른 놈,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놈, 밑으로 내려가는 놈, 모여드는 놈, 흩어지는 놈, 이 등등이 기의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어떻게 되냐? 기가 막 모여지면 사람 몸의 형태도 좀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 터져나가면 사람도 퍽 퍼진다고. 열기가 많은 놈이 퍼터릴 힘이 강해지겠죠? 보통 그런 게 술 같은 거라고요. 술 먹으면 열기가 강하다. 술 먹은 놈이 어때? 여러 개 얌전하게 이렇게 노는 거 봤나? 난리 친다고. 흩어지면 이런 거 얼굴 빨개져. 얼굴 빨개지고 옆뒤로 새는 이야기인데. 자,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왜? 왜? 그러면 얼굴 빨개져. 맞아 이거는? 그럼 얼굴 빨개지. 바람 빨개지죠? 얼굴 빨개져요 대부분은. 자, 술 먹었는데 왜 얼굴만 빨개지죠? 다 빨개지지 않나요? 술 먹었는데 발 빨개진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아직? 어제도 그거 진짜? 그냥 전체가 다 빨개지더라고요. 그건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얼굴부터 대개는 빨개진다. 그건 다 퍼진 거고. 대개 술 먹으면 얼굴이 붉은스러움해져 있다고. 더 심하면 이제 이게 흉광을 타고 이렇게 내려간다. 아래쪽으로. 근데 대개는 처음 먹으면 얼굴이 빨개진다고. 근데 봐. 술 먹으면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빨개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기를 빼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 술 먹으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진다. 자,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면 심장에서 혹시 얼굴로만 가는 혈관이 따로 있고 뭐 이런가? 심장의 대동맥 자체가 치고 나가면 동시에 혈액들이 머리, 팔다리 다 똑같이 가지 않나? 같이 펌핑을 하는 거니까. 왜? 근원이 하나니까. 그러면 혈액들이 많이 가서 빨개졌다, 혈관이 충혈됐다면 얼굴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지가 빨개져요. 얼굴만 빨개진다는 일은 사실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술이 얼굴만 빨개지지? 그게 심장의 박동이 빨라져서 열이 생겨서 경험신경 항진대사라는 걸 혹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나? 없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장 자체에 혈액순환을 시키는 게 심장인데 심장이 얼굴만 술 먹으면 빨개진다
이 현상을 설명해 보려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근데 한약적인 개념은 되게 간단하고 여기에 술은 열기가 가능하거든. 열기가. 열기는 심장을 증폭도 하지만 얘는 열기에 경락상에서 기 자체가 증폭된다고. 양기 자체를 증폭시킨다. 특히 위장에서 양면경에 위장 기운을 증폭시켜서 양면 기운 자체가 역상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위장의 기운은 어디로 가요? 위로 확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경락의 기가 어떤 한두 곳에 양경의 기가 술로 인해서 열기의 증폭에 의해서 얼굴 쪽으로 기가 쏠리기 때문에 얼굴만 빨개질 수 있고 덕분에 그 쏠린 만큼 배나 다리는 차지게 돼 있습니다. 한약적인 경락 개념은 이때 기가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아주 쉬운 하나의 일례라고 저게. 심장이 피를 돌려서 얼굴 빨개진 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저게. 네? 기가 진짜로 작용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 거. 또 자, 7일 굶으면 죽는다 그래서 6일을 굶었어. 사람이 6일을 굶었다고. 밥을 안 먹고 또 물도 못 먹었어. 이거 완전 6일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 성관에서 갔다 와서 이러고 있다. 네? 완전히 위장도 장도 다 피우고. 얘를 먹을 걸 줬어 이제. 밥이랑 음료수랑 물이랑 이걸 줬어. 자, 이 힘 빠져서 늘어져 있던 애가 음식을 주면 얼마 만에 힘이 나지? 참고로 음식이 들어가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4시간. 그것이 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되고 뭐 어쩌고 하는 최소한 4시간에서 8시간. 그래서 대장 가서 또 물 흡수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또 4시간. 보통은 12시간에서 시간 24시간이 걸린다. 음식 영양분. 그 놈이 간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저장돼서 그 놈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인체 필요한 ATP를 만들고 열량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시간에서 12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굶었을 때 우리 한번 해볼까? 배가 되게 고파 지금. 밥 먹으면 얼마만에 힘나요? 바로 힘나요. 그랬던 것 같지 않아? 밥 먹으면 바로 힘나. 음식이 목구멍에 싸지. 위장에 이제 처음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배가 막 죽을 것 같이 힘 빠지고 있는데 밥을 몇 숟가락만 집어넣으면 바로 힘이 확 난다고. 이해가 돼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죠? 서양의 소화 시스템을 아무리 머리 굴려서 써봐도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먹자마자 힘난다는 게. 어떤 것도 소화 안 돼. 분해도 안 됐고. 어떤 영양소도 분해가 안 됐다고. 왜? 위장에서 위산을 갖고 부숙을 시켜갖고 그것들이 음식물 자체를 정화시키고 소장 내려가면서 이게 담즙 분비하고 췌장에서 나오는 그 이자액 자체를 그 췌장액 자체를 섞어서 중화를 시켜갖고 소장에 넣어서 얘들이 거기서 음식물 자체를 잘게 해갖고 영양소를 분해해서 그걸 간몸을 통해서 간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야 해당 작용이 생긴다. TCA 사이클이 돈다고. 그때쯤 힘나야 되는 거 아닌가? 부족한 에너지가? 먹고 나는데 4시간쯤에 힘나면 진짜 없어도 돼요. 먹자마자 힘나면 그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죠. 서양의 의학은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먹자마자 힘나는 건 정신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웃긴 소리예요. 그럼 정신적인 착각이라면 얘한테 수면 걸어서 배부르가 하면 진짜 배불러지냐고. 실제로 힘이 나냐고. 걔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음식이 소화도 안 되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있고 눈이 쪼랑쪼랑해지고 있어. 한의학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게 비장에서 비주성청이란 장상에서 이야기하는 위주강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뭔지는 몰랐죠? 비주성청하고 위주강탁한다. 뭐지? 비장이 뭘 끌어올려 꼬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위장이 강탁하는 거야. 뭐 음식물 혼탁한 거 내린다. 소화. 뭐 그건 이해가 돼. 비장이 물 끌어올려. 이렇게 닫혀 있는데 올라가는 구멍도 없는데 다 내려가는데 비주성청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와 형으로 되어 있다는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했으면 될 일이었어. 기와 형으로. 기와 형으로. 이거는 역시 인간의
천지 합기다. 세상 모든 건 천지가 합기가 된 거다. 천은 기, 예? 지는 형, 기는 육기, 땅은 오행. 오행과 육기가 조합된 게 사람이자 만물이다. 그럼 뭐냐? 밥도 오행과 육기의 조합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봐. 우리가 보는 건 이 오행과 육기의 땅의 형태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고. 영양소. 근데 여기에 이 형태 속에 뭐가 있다고? 기가 있어요. 기가. 이게 안 비니까 없다고 생각하죠. 이 기가 음식을 먹으면 이 기가 비주성층 바로 위로 올라가서 맑은 것은 바로 들어가서 인체로 유입돼요. 바로. 그리고 나중에 이 형태된 놈이 나중에 에너지가 돼요. 이걸 한의학에서 얘를 위기라 그러고 얘를 영혈이라 그래요. 얘는 형태적인 피, 얘는 기에 대한 작용. 이건 한약을 그래서 한약을 기미론으로 파악해. 기가 있고 맛이 있는 거다. 이거는 기와 형으로 되어 있다. 즉 육기와 오행으로 약이나 음식이 구성됐다는 한의학적인 생각이 당연히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 부분 미는 뭐고 기는 뭐지라는 부분을 그 본질을 찾아보면 저럴 수밖에 없어. 지금 가르쳐 줄까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쪽에